속보입니다. 칸트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규칙적인 습관에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시간에 산책을 나와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칸트는 조금은 허약한 체질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정각 5시에 일어나 오전에는 주로 공부를 하고 이어서 강의를 했다. 오후 3시 30분에는 어김없이 산책을 하고 정확히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었다. 칸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평생 자신이 좋아하는 연구에 몰두하였다. 칸트가 자신이 좋아하는 연구에 평생 몰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허재희 기자의 취재 내용이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군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칸트가 자신이 좋아하는 연구에 평생 몰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규칙적인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란 익힐 습자에 익숙할 관이라는 한자를 사용한 단어로 어린 새가 날개짓을 연습하듯 매일 반복하여 마음에 꿰인 듯 익숙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양치질의 경우 사람마다 다른 습관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칫솔에 물을 묻혀 칫솔모를 부드럽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 있는 반면 물을 묻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의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으로 우리 삶의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하루하루를 차지하는 나의 습관이 곧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30년간 연구해온 마동석 연구원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재희 기자, 마동석 연구원님과 함께 나와주시죠. 네, 허재희입니다. 마동석 연구원님께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좋은 습관이란 무엇인가요? 좋은 습관이란 먼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이자 우리의 몸과 마음, 사고방식, 인격 형성 등에 도움을 주는 습관이 좋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과식을 한다거나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면 게임을 정해진 시간만 하고 끈다거나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 양치를 3분 이상은 하는 습관들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입니다. 흔히 인성이 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엄청난 선행을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한다거나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쁠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훌륭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옳은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옳은 행동이 모여서 나의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실현이 가능합니다. 좋은 습관을 통해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발전시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작성한 제임스 클리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작은 습관들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매일 1%씩 나아진다면 1년 후에는 약 37배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습관이 아주 작은 습관이어도 이것이 쌓이게 되면 결국 이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제일 많이 팔리는 문구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리인데요. 이 다이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써놓곤 합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하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만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습관들을, 내가 결심한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딱 4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바로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인데, 모든 습관은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쉽고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칙은 습관을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게 목표라서 이렇게 습관을 정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출근하며 영단어 10개 외우기, 퇴근하며 중국어 회화 어플 하루치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라.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게 바로 제1법칙입니다. 제2법칙은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보상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 뒤에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거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 유발을 꼭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습관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꼭 보상을 주게끔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영단어 10개를 외웠으면 휴식 시간을 1시간을 준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준다거나 이렇게요. 제3법칙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 결심을 했을 때 가장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크게 그 결심을 잡기 때문입니다. 책을 하루에 한 권을 읽는다든가 글을 한 편씩 쓴다거나 3시간 영어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잡으면 내가 이거를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습관은 아주 작게, 쉽게 꼭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책을 한 권이 아니라 3페이지 읽기, 글을 3줄 쓰기, 영단어 10개 외우기, 이런 식으로 작은 습관을 이제 형성해야지 이거를 이제 중간중간 추가를 하면 돼요. 이게 내가 습관화가 되면 더 추가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너무 큰 습관을 들이고자 하면 실패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는 실행한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실행하기 어려운 습관보다는 2분 안에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습관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3법칙은 습관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방식이라도 내가 성공했다는 느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성공한 모습을 내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습관 달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습관을 들였을 때 한 달 동안 얼마만큼을 했는지를 눈으로 딱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습관 달력을 만들어서 스티커로 붙이는 장면들이 나왔었죠. 이런 것이 습관을 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습관 홈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루 10분 작은 습관 3개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용 씨가 이 책의 저자인데 책 2페이지 읽기, 그리고 글 2줄 쓰기, 팔굽혀펴기 5회, 이렇게 작은 습관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요. 팔굽혀펴기 5회로 10kg 감량과 금연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책 2페이지 읽기로 3년 만에 책을 30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 2줄 쓰기로 이범용 씨의 그런 꿈이었던 2권의 책을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SBS 스페셜 554회에서 습관 바꾸기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다 같이 봤는데요. 야식 습관, 정리 습관, 공부 습관에 대한 3가지 습관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 출연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은요, 습관 달력을 작성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활동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습관 홈 트레이닝 프로젝트에 한 학년이 모두 참여해 화제입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귀여운 콩 스티커가 있는 콩 모으기 스티커판. 모든 학생들이 이 스티커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작은 습관을 3가지 정해서 이걸 다 완료하면 콩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스티커를 붙이면 아, 내가 습관을 잘하고 있구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군요. 습관 홈 트레이닝. 학생들의 실제 참여율은 어떤가요? 90%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실제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는 애들이 많아요. 이론으로만 배우지 않고 실제 삶과 연결지어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학교의 모습.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학교가 아닐까요? 도덕교실 뉴스데스크 기자 허재희였습니다. 네,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속보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습관을 통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화제입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알려면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좀 집중해서 들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도끼가 있다고 하면 이 도끼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렇죠. 나무와 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의 재료와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나무랑 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얘를 도끼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나무와 쇠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도끼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도끼를 도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형상인데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기능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즉 똑같이 나무와 쇠로 이루어져 있어도 어떤 것은 망치로 사용이 되고 어떤 것은 도끼로 사용이 되는 것은 각각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의 이런 형상, 기능과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인간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죠. 인간 역시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료는 감각 세계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육체가 바로 인간의 진료가 될 것이고요. 형상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즉 영혼이 되겠습니다. 영혼 안에서도 특히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이성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인간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삶을 왜 살아야 하고 어떤 목적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가치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단원에서 이 말풍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돈을 왜 벌까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행복이다라는 결론이 났었죠.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렸던 결론과 같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곧 행복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성을 잘 발휘해야 된다.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론에만 힘쓴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은 덕을 추구해야 하고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덕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성적 덕과 품성적 덕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도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행동 역시 일회적인 것이면은 절대 그게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알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봤고 실천을 한 번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함으로써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회적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봤고 유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덕 있는 행동을 반복하여 습관화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실한 사람이 되려면 성실한 행동을 반복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가능케 한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자아 실현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알아봤습니다. 습관을 정하는 4가지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분명하고 쉽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보상과 만족감을 주어야 된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습관이 화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을 진료와 형상으로 구분짓고 있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습관 홈 트레이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콩 모으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과제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